자, 치환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언제 써먹는 겁니까? 네. 복잡한 것을 간단히 만들 때 우리가 치환이라는 걸 적용시키죠. 특히 보통 언제 많이 나오냐면 공통부분이 여러 번 보일 때. 여기를 보면 x 플러스 2가 공통부분으로 보여요. 근데 뒤에 보니까 또 y 플러스 1 있죠? 여기도 얘네 이렇게 공통부분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치환을 한 개 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치환해야 된다는 얘기죠. x 플러스 2도 치환. 얘를 그냥 뭐 a라고 둡시다. 그럼 y 마이너스 1도 치환. 얘는 b라고 합시다. 식을 다시 써봅니다. 쟤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3b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죠. 이거를 인수분해하라는 뜻이에요. 항이 3개짜리 인수분해는 어떻게 썼나요? 앞에 a, 뒤는 b. 그래야 a제곱, b제곱 나올 테니까. 근데 그냥 계수 마이너스 3이 붙었죠. 일단 부가 음이라는 얘기는 둘의 부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 있겠네요. 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ab.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ab.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ab. 검사 잘했죠? 크게 문제없이 잘 확인했으니까 위에 거 가로치시고 쓰시고 a-3b 아래 거 가로치시고 써주시면 됩니다. a 플러스 b 이렇게. 자, 인수분해는 끝났어요. 전개에 있는 다항식을 지금처럼 1차식들의 고배 형태로 바꿨으니까 인수분해는 끝났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아니죠. xy로 표현돼야 되니까 이제 원래대로 원식대로 돌려놓습니다. a 자리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b 자리 대신에 y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을 분배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y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뒤는 a 플러스 b 얘네들이 더하라는 얘기니까 x 플러스 2 더하기 y 마이너스 1 정리해 봅시다. x 마이너스 3y 플러스 5 여기는 x 플러스 y 플러스 1 네. 그럼 각 가로 안에 더 이상 묶어서 공통인수로 묶거나 더 이상 인수분해할 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네, 확실하게 인수분해가 마무리됐다 볼 수 있겠죠. 4개짜리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죠? 처음에 봐야 될 거는 항 4개야.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혹시 너 제곱항이 몇 개? 3개니를 물어봐야 돼요. 너 혹시 항 4개 중에 제곱항이 3개니? 그래서 나 제곱항이 3개인데? 그럼 어떻게 썼죠? 부호가 다른 하나를 제곱항 중에 부호가 다른 하나를 빼고 마지막은 어쨌든 설명하는데 너무 기니까 꼴을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가서 완전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뺀 거의 제곱 이렇게 제곱만의 제곱의 꼴을 만들어서 이걸로 인수분해하는 합차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 꼴로 끌고 가는 거고 만약 제곱항이 3개니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2개씩 짝짓는 거죠. 그럼 저거 물어봅시다. 저 항이 4개죠. 항 4개를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처음에 야, 혹시 너 항 4개 중에 제곱항이 3개 있니? 아니네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2개씩 짝지으라고요. 항 4개 중에 2개 짝지어서 공통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2개 짝지을 때 순서가 매겨져 있지는 않다고 했죠. 그냥 네가 보기에 이렇게 2개 짝지으면 어떨까? 그럼 순서대로 이렇게 2개 짝짓는다면 얘는 뭐가 겹치죠? x가 겹쳐요. x가 중요해? 아니면 뒤에 묶이는 가로가 중요해? 가로가 중요한 겁니다. y-가 보이죠? 그럼 뒤에도 무조건 y-2가 나오도록 묶어야 돼요. 여기서 이 두 개항을 가지고 y-가 나오게 만들려면 뭘 묶어내면 되죠? 마이너스 2를 묶어내야 돼요. 마이너스 2y를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y가 남고 플러스 4를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나오더라는 얘기야. 이러려고 두 개 짝짓는 겁니다. 공통부분 나왔나요? 여기도 y-2가 곱해져 있고 여기도 y-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y-2가 공통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y-1을 빼내고 공통부분 빼내면 항상 가로를 쳐야 되고 남은 건 x-2 이렇게
인수분해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당시에 곱이 됐잖아요. 이 1차식과 1차식의 곱. 그러면 인수분해가 마무리된 거다 라는 뜻이죠. 자, 얘도 인수분해 안 합니다. 근데 보니까 항이 4개죠. 항 4개 인수분해는 처음에 혹시 너 제곱항 3개니? 제곱항이라고 해서 이런 것만 제곱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개수도 제곱수여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적으로 묶이기 때문에. 근데 16은 일단 음수가 붙긴 했지만 16은 4의 제곱. 여기 앞에 있는 1은 1의 제곱. 제곱수죠. 근데 나머지 2개가 제곱수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제곱수예요. 이렇게. 제곱항이 3개예요. 여기 1, 4, 9 이건 다 제곱수입니다. 제곱항 자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제곱항이 3개네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 제곱항 중에 부가 다른 게 저 뒤에 있는 노란색이에요. 나머지 제곱항은 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데 쟤만 유독 부가 플러스를 가지고 있죠. 그럼 제곱항 3개 중에 부가 다른 하나를 빼고 나머지 3개 항으로 뭘 만든다고요? 완전 제곱식 만든다고요. 근데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하는데 앞에 음수 있으면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음수를 바깥으로 빼냅니다. 마이너스를 빼내요. 그러면 16x제곱도 안 좋아. 쟤를 뭐라 써야 되냐면 4x에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인수분해 할 거니까 저 정도는 여러분 제곱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16x제곱 음수 빼내면 이게 마이너스 8xy 음수 빼내면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되고 뒤에 플러스 이렇게 붙어요. 됐니? 자, 근데 여기서 요령껏 여기는 플러스 1을 뒤에다 쓰는 것보다는 앞에다 이렇게 당겨다 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플러스 1은 덧셈이니까 교환이 성립하죠. 앞뒤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여기는 4x와 4x 왜죠? 여기 가로 안에서는 항이 3개거든요. 항 3개짜리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앞뒤에 곱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는 y의 곱, y의 곱.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4xy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8xy. 딱 맞죠? 그럼 이 가루가 2번 곱해질 텐데 똑같은 가루가 2번이니까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다. 1 마이너스 여기는 4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이런 걸로. 자, 끝난 게 아니죠. 아직도 가운데 항과 항 사이에 더하기 빼기가 보인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마무리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1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위에다 이렇게 제곱을 붙이면 됩니다. 그럼 꼴이 이 식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 제곱 이런 식이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이에요. 그럼 이걸 인수분해 할 때는 제곱 밑에 있는 a와 b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것으로 인수분해하죠. 똑같아요. 밑에 있는 1을 a로 보시고 밑에 있는 가로 4x-y를 b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가로 두 군데다가 1과 4x-y를 한 번은 더해줄 때는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빼줄 때 조심해야 되죠. 1 빼기 뒤에 있는 항 전체를 빼는 거기 때문에 이 4x-y의 마이너스가 분배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4x 이게 플러스 y로 바뀌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전개되는 다항식이 이렇게 두 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여 다음식을 계산하시오.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라고 버젓이 써져 있는데 이 짓 한다 또. 16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6 마이너스 12 16 곱하기 16 초등학생이냐? 써있잖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라고. 아, 오른쪽에 있는 관계식을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바꾸라는 뜻이구나. 그럼 인수분해 항 3개짜리니까 x 여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 마이너스 6과 플러스 2 인수분해는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 이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16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x자리 대신에 16 빼기 6 곱하기 16 플러스 2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16 빼기 16 빼기 10 곱하기 18 180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물론 이래도 된다고 했었어요. x자리 대신에 5 플러스 루트 10을 대입하죠. 5 플러스 루트 10 근데 그 x를 전체 제곱한 거니까 이렇게 제곱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제곱해도 안 되죠. 전체를 제곱한 거니까 뭘 쳐야 됩니까?
가로를 쳐야 됩니다. 전체 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5 플러스 루트 10 플러스 25. 뭐 곱셈공식 연습해볼 겸 한번 풀어볼까요? 앞에 거 제곱하게 되면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은 이 식을 쓰는 거죠.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앞뒤에 곱 플러스 뒤에는 항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5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5 더하기 뒤에 루트 10 플러스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 루트 10 플러스 25 계산해보면 25 플러스 10 루트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 루트 10 플러스 25 플러스 25 플러스 25 마이너스 50이 지워져요. 그죠? 그 여기 플러스 루트 10 10 루트 10 똑같은 숫자인데 반대보 마이너스 10 루트 10 지워져요. 남은 거는 10만 남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풀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계에 부딪히는 게 학년이 높아지고 숫자가 복잡해지면 저기 이제 2차가 아니고 막 3차가 나오고 4차가 나오기 때문에 저런 복잡한 숫자를 3, 4차를 제곱시킬 수는 여러 번 거듭 제곱하기는 힘들죠.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 풀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회피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하나로 올곧게 푸는 방식도 나쁘진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회피 능력이 필요해요. 게임할 때만 회피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수학 문제 풀 때도 내가 아는 대로는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풀면 식이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피해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방식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플러스 5를 좌변으로 이항시킵니다. x-5는 루트 10. 이유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분리한 겁니다. 이유는요. 제곱시켜서 차수를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양변을 제곱해요. 다시 말하자면 양변 제곱할 때 이 짓거리 진짜 하지 마라. 몇 번 얘기했어요.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랑 비슷해. 2-1의 제곱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2-1이 얼마예요? 1이잖아. 1을 제곱하라는 거니까 정답은 1이거든. 근데 네가 한 것처럼 이렇게 제곱 붙이면 답이 안 맞아. 3 나오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양변을 제곱하시오. 근데 왼쪽에 보니까 항이 2개네? 2개 이상 항을 제곱할 때는 꼭 가로를 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다시 이 공식이죠? a 빼기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 공식. 그럼 거기에 맞게 분배하면 x제곱 얘랑 곱한 값의 2배라는 얘기거든요. x와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5x 2배하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10. 여기 있네요. 어디? 여기 있잖아요. 이 식의 값은 10 이렇게 된다. 이건 노린 문제입니다. 사실 저 문제는. 저런 풀이도 있다. 이 풀이가 앞으로는 많이 쓰일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네. 저걸 노리는 문제가 아니라 저걸 노린 문제가 아니면은 저게 안 맞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안 맞을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어요. 가끔 문제가 매번 그렇진 않지만 얘랑 좀 유사하게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상수만 틀리잖아. 얘를 이항시키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0x는 마이너스 15. 이거 마이너스 15예요. 이 부분이. 거기다 마이너스 1을 계산했으니까 마이너스 17이 되겠죠. 이 정도는 애교야. 봐줄만 해. 근데 아예 대놓고 얘랑 똑같이 않게, 어디까지 똑같이 않게 나오냐면 1차식이 똑같이 않게 배열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써먹을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x제곱은 다 넘기는 겁니다. 그럼 10x 마이너스 15가 되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x제곱자리 대신에 10x 마이너스 15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10 붙이면 이게 2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 식의 장점이 뭐죠? 2차식을 1차식으로
차수를 떨어뜨린 겁니다. 같은 값이지만 2차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1차를 계산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차수를 떨어뜨린 역할을 이 등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다시 원식을 대입하는 거죠. 이 x자리 대신에 5 플러스 루트 10 마이너스 5 분배하면 10 플러스 2 루트 10에 5를 뺐으니까 유리수끼리 5 플러스 2 루트 1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히 노리는 문제도 있고 숫자 적당히 튀는 상수만 틀리게 노리는 문제도 있고 그것까지는 애교로 괜찮지만 아예 1창이 다른 케이스는 2창만 빼고 다 이항을 시켜서 2창 자리 대신에 1차식을 대입해서 차수를 2차, 1차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거보다 더 어려워서 이제 직접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뭐도 할 거냐면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것도 배웁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건 배운 적 있어요. 이런 거. 4x제곱 마이너스 2x를 뭐 2x로 나누시오. 그러면 이렇게 분배하잖아요. 이건 이번에 여러분 시험범위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분배해서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건 배웠지만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거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열심히 잘 준비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항식에서 다항식을 나누어서 처리하면 훨씬 더 굉장히 복잡한 다항식들을 간단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구조도 많아집니다. 그거는 이제 안 배워서 뭐라 설명드려도 이러면 감이 오질 않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배우면 그때 또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런 풀이를 좀 전에 봤던 여기 상수 넘기고 양변을 제곱시켜서 차수를 2차로 이렇게 키워넣는 이런 연습들은 많이 해두시는 게 좋고요. 3번은 이것도 그렇죠. 직접 대입하기는 2번 좀 설명하다 말았네요. 2번은 다른 풀이가 있어요. 선생님 이건 풀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직접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이항시켜서 차수를 높여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식을 잘 보니까 이거 왠지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식은 건들지 않고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얘는 놔두고 얘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건 인수분해 되지 않나? x 곱해서 플러스 25 더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숫자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5 괜찮아? 괜찮니? 네. 그럼 얘는 x-5의 제곱식이잖아. 근데 지금 x가 뭐였죠? 5 플러스 루트 10 거기다 빼기 5의 제곱 이게 지워지네. 루트 10의 제곱 답은 10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거죠. 뒤에 너무 많네. 이 문제는 그래. 모든 문제가 풀이가 막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닌데 이 문제는 워낙 대입해도 되고 식 변형해서 양변 제곱시켜서 이제 식을 2차로 끌어내도 되고 아니면 저 식 자체를 그냥 인수분해도 괜찮고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되는 게 나오면 인수분해 하는 게 오히려 제일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게 인수분해 안 되는 식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인수분해 못하니까 아까 했던 두 번째 방식이 제일 많이 쓰이긴 합니다. 3번은 아까 같은 방식은 안 되겠죠. 2번 같은 방식은 두 개 중에 하나 넘기기도 애매하잖아. 그렇지? 그럼 양변을 그냥 제곱하려니까 결국 그냥 대입하는 것과 또 다르지 않고 대입해도 괜찮아요. 아까 말한 대로 루트 3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2 루트 3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계산해보면 이거 제곱 3 이거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값 얘랑 얘랑 곱하면 루트 6이잖아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2 루트 6이죠. 거기 2배 두 번 곱해지니까 2 루트 6 이거는 합차 아니야. 그치? a, b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는 루트 3의 제곱 3 빼기 뒤에는 루트 2의 제곱 2 3 빼기 2 1 2 곱하기 1 2 얘는 얘랑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반대지 않을까요? 플러스 3 플러스 2 여기 부호 반대 마이너스 2 루트 6 얘랑 얘랑 지워지고 5 10 12 이렇게 해도 된다고? 되는데 뭐 이것도 나름 장점이 있어요. 곱셈공식 연습하는. 근데 귀찮긴 합니다. 사실. 다른 방식은요. 이 식을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거 요새 많이 보던 식이다. 이것도. x제곱 플러스 2xy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어떨까요? x y
플러스 플러스 곱하면 xy 곱하면 xy 둘을 더하면 2xy 여기 떡하니 있네? 아, 인수분해가 되는 거였어요. 인수분해 x 플러스 y가 두 번 곱해지네요. 제곱. 그럼 결국 나는 저 x 플러스 y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x, y를 더하세요. 루트 3 플러스 루트 2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하면 이게 지워지고 2 루트 3이 되죠. 2 루트 3. 똑같은 루트 3 두 번 더 쓰면 되니까 2 루트 3. 거기에 제곱. 2를 제곱하면 4. 루트 3을 제곱하면 3. 2를 곱하면 12. 이렇게 처리가.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죠. 아까처럼 막 집어넣어서 분배하거나 막 곱셈을 쓰라는 게 아니고 인수분해를 배웠으니 저 식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답을 구하는 과정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봅시다. 이제 4번이 제일 까다로운데 처음에 까다로운 거는 유리화 때문에 까다롭잖아. 근데 이거 선생님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는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뭘? 이거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 유리화시오. 그러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정답입니다. 이거 기억해요? 어떤 케이스였죠?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분모가 항이 두 개 더하기나 혹은 빼기야. 더하기일 때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로 이렇게 답이 나온 이 구조. 이게 앞수의 제곱이 앞수를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겠죠? 루트는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그럼 n 플러스 1. 뒷수의 제곱은 n. 어차피 유리화할 때 합차로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럼 앞수의 제곱 마이너스 뒷수의 제곱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분모가 1이 남아요. 분모가 필요 없었던 거야. 분자는 여기 부호의 반대부가 1에 곱해지면서 결론은 반대부가 정답이 됐다는 이런 케이스. 이거는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고 빠르게 익히시고 바로바로 답을 쓰셔야 되는 거죠. 얘가 그 케이스예요. 앞에 있는 3을 제곱하면 9. 2루트 1을 제곱하면 2를 제곱하면 4. 루트 1을 제곱하면 2, 4, 2, 8. 9 빼기 8. 1? 딱 이 케이스네 그러면. 이거네요. 딱 이거네요. 아, 그러면 x는 저 반대부 3 플러스 2루트 2가 답일 테고 y는 3 마이너스 2루트 2가 답이겠구나라는 걸 빠르게 하셔야죠. 유리화를 하시는, 유리화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거는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닌 거죠. 빨리 답을 쓰셔야죠.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정리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집 전체의 제곱을 이거 집어넣어? 그것도 나쁘진 않았지? 이거 집어넣는 것도 나쁘진 않아. 3 플러스 2 루트 2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 제곱 가로치고 분배하면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9 플러스 앞뒤를 곱한 다음에 2배 3 곱하기 2 루트 6 6 루트 2 그러다 2배 12 루트 2 플러스 뒷거 제곱 8 얘는 마이너스 가로치고 안에 거를 제곱하게 되면 9 얘랑 얘랑 곱한 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루트 2 플러스 8 하다 보면 얘랑 얘랑 지워져요. 플러스 8 마이너스 8 지워져요.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12 루트 2가 두 번 됐으면 되니까 24 루트 2 그러면 12x 더하기 10x 뭐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알겠지? 나쁘진 않아.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귀찮은 거는 확실해.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이 식을 잘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셔야 됩니까? 이걸 봤는데 안 보인다고? 아 괄호 a 플러스 b 괄호 이거잖아. a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제곱.
제곱만의 제곱은 합차로 인수분해한다. 이거 맞니? 그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제곱 밑에 있는 x와 y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준다. 더한 값 x와 y를 x 플러스 y 둘을 더해라. 그럼 3 플러스 1루트에 3 마이너스 1루트를 더하면 3과 3을 더하면 6이죠. 플러스 2루트에 마이너스 2루트를 더하면 없어지죠. 같은 숫자인데 부가 반대잖아. 더하면 없어지겠죠. 그럼 둘을 빼게 되면 빼면 얘가 3이 지워지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2루트 2 더하기 2루트 2 4루트 2 이 사이는 곱셈이 생략되어 있죠. 유리식으로 곱하네요. 24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입하는 것보다는 이 방식이 훨씬 더 계산법은 유리하다는 얘기죠. 자, 실행 안 된다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등식은 뭐죠? 등식이 뭐가 등식이에요? 수학적으로 뭐를 등식이라고 부르나요? 두 개의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등식이 뭐예요? 저 알아요. 뭐예요? 그 같은 수로 곱하거나. 아니라니까. 간단한 거라고. 등호가 있는 식 등식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등호가 있으면 다 등식이야. 내가 등식이었구나. 자, 본인은 자기의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자기 객관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죠. 이거 등식인가요? 아닌가요? 등식이 맞습니다. 왜요? 등호 있잖아요. 등식이에요. 다만 이 등식은 참이 아닐 뿐이죠. 그래서 거짓인 등식이라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등식입니다. 이 등식은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이 총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항등식, 하나는 방정식이에요. 부등식은 부등호가 쓰이는 겁니다. 등식과는 전혀 달라요. 근데 둘의 공통점, 항등식은 일단 식에 등호 있고, 방정식도 식에 등호 있고, 그다음 내가 모르는 각각 문자, 걔를 이제 모르는 문자, 미지수라고 그러죠. 여기는 공통점이죠. 근데 차이점은 뭘까요, 그러면? 항등식은 그 미지수의 값이 한 개 있는데 항등식은 미지수 값에 유한하다. 아니에요. 관계없이. 항등식이잖아.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등식. 이 항등식이에요. 방정식은? 유한한. 유한, 무한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될 때도 있고, 자, 미지수에 따라 참과 거짓이 나누는 식이죠. 그래서 얘가 방정맞은 거야.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방정식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쓴 건 아니고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고, 그때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될 때 이 참이 되는 값을 보통 우리가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 목적은 이 해나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항등식은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기 때문에 그 미지수 값이 전부 다 참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해 또는 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의미가 있을까요? 딱히 의미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너무 많은 거는 별 재미가 없는 거야. 아셨어요? 여러분 중요할 때 배웠잖아. x 플러스 y는 1. 미지수가 두 개는 1차 방정식. 이게 해가 무수히 많아요. 물론 이건 항등식은 아닌데 해가 무수히 많아. 별로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뭘 해줘? 하나를 더 만들죠. 연립하면 특정한 해가 나오거든.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특정한 해. 이게 재밌다고 판단하는 거야. 너무 많으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아서 재미가 없어요. 해 목적을 두려니까 모든 실수가 다 답이야. 모든 수가 다 답이에요.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어서 얘는 어디다 목적을 두냐면
개수에다가 목적을 줍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뭔 말이냐면 2, x-3 얘를 분배하면 2x-3이죠. 2x-6이죠.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은 항상 서로 똑같은 항등식이에요. 우변을 2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2x-3이 되고 2를 분배해서 곱하면 2x-6이 되니까요. 두 식은 늘 참인, 다만 모양이 가로로 묶여있느냐 아니면 가로를 풀어내느냐 차이점이지 두 식은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럼 여기 x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답이 항상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해를 구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이 식을 만족하는 이 식이 참이 되는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숫자가 다 답이에요. 0 답이에요. 5 답이고 루트 3 답입니다. 마이너스 21분 5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숨기는 겁니다. 이런 걸 숨겨요. 자, 다음이 항등식일 때 A값, B값을 구하시오. 개수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아, 항등식이라고? 아, 분배하면 두 식이 서로 똑같은 거니까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구나. 이게 항등식의 목적이에요. 방정식은 해를 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항등식은 개수를 구하는 쪽에 보통 목적을 둔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2차 방정식이죠. 이쪽을 배우는 겁니다. 따라서 식에 등호가 있으며 내가 모르는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가 몇 차겠니? 2차겠지. 2차 방정식이잖아. 그 미지수의 최고창의 차수가 2차일 겁니다. 그리고 그 미지수에 어떤 수를 집어넣을 때마다 참과 거짓이 바뀔 거예요. 특정 값만 집어넣어야 해가 될 거야. 근데 1차 방정식은 보통 해가 몇 개죠? 한 개입니다. 그 식을 만족하는 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2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일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2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개예요. 그럼 정확히 말하면 최대 2개인 거지. 2차 방정식 근이 최대 2개. 3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3개예요. 100차 방정식은 최대 근이 100개입니다. 차수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최대로 정의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 배우실 거는 등호가 있는 등식 중에 내가 모르는 문자의 차수 최고창이 2차이며 그 문자에 따라 참거짓이 바뀔 때 걔를 2차 방정식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단 이렇게 꼴을 맞춰주죠.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어떤 꼴을 갖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등호가 있어야 되고요. 는용꼴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을 다 넘겼더니 이게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됐을 때 그럼 ABC는 뭡니까? 그러면 뭐 2창, 1창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수항인데 2창 앞에 어떤 개수가 붙을 수 있고 1창 앞에 어떤 개수가 붙을 수 있고 상수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 ABC는 2차, 1차 상수의 숫자들을 표현한 문자지만 실제로는 숫자로 표기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이 되려면 당연히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A가 0이 되면 2차가 지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2차 방식이 아니겠죠. 이런 구조를 만족하는 식이 있으면 이거를 앞으로는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정의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등호, 내가 모르는 문자, 최고창 2차, 그 문자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어. 그럼 이거를 2차 방정식이라고 정의한다. 꼴은 보통 이렇게 나타낸다. 이 2차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뜻은 당연히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푸시오. 2차든 1차든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는 그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구하시오라는 뜻이죠. 그 식을 참으로 만드는 해를 구하시오. 미지수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 뜻입니다. 됐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근이 나오면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근이 나오면 지금 이렇게 근이 나오면 보통 대입하죠. 대입해서 저 숫자를 집어넣어서 참이 되면 근, 참이 아니면 근이 아니겠죠. 뭐 1번 같은 거 다음 중 2차 방정식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1번은 동그라미. 왜? 등호 있잖아. 내가 모르는 문자가 있고 최고창이 2차인데 X에 0 집어넣으면 답이 참이죠. 0이 아닌 다른 값을 집어넣으면 0과 0이 아닌 숫자가 같을 수는 없으니까 참거짓이 바뀌네요.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맞고 2번 맞아요? 분배하면 2차는 맞지.
근데 방정식이 아닌 이유는 등호가 없기 때문이에요. 등호 없으면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냥 다항식이죠. 2차 다항식. 3번은? 맞죠? 이게 2항에 정리하다 보면 최고차항이 뭐 이거를 이제 우변으로 넘겼거나 좌변은 상관없겠지만 이쁘게 우변으로 넘긴다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꼴로 표현되기 때문에 2차 방식이 맞아요. 2차가 안 지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4번은 아닌 거죠. 4번은 좌변을 분배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이 나오는데 우변에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어요. 등호를 끼고 왼쪽 오른쪽에 같은 항과 같은 부가 있으면 이 항하면 걔는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2차 항이 지워지기 때문에 2차 방식이 아니겠죠. 5번은 2차 방식이 맞습니다. 이걸 전개해봐도 2차가 지워지진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 돼요. 어쨌든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이렇게 는영꼴로 처리하고 좌변식의 x에 대한 2차가 고스란히 남아있으면 2차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꼴로 정리되냐 안 되냐를 잘 고르시면 되고요. 뭐 2번 같은 거 다음 등식이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실수 A의 조건을 말하시오. 그러면 이게 2차 방식이 되려면 등호 있고 0 있고 내가 모르는 문자 있고 최고차항 2차. 근데 이 2차가 성립하려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이 A 빼기 2가 0이 되면 안 되죠. 0x제곱은 이게 지워지잖아. 그럼 A 빼기가 0이 안 되려면 A가 2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답은 뭐 이렇게 A는 2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시면 네, 조건이 되는 겁니다. 2만 아니면 돼요. 딴 건 뭐든 상관없지만 A가 2만 아니면 되니까. 자, 3번 문제는 해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는 보통 대입하죠. 대입해서 해이면 정답 참. 집어넣었더니 참이 아니네? 그러면 해가 아닌 거죠. 밑에도 여기 있는 5개의 숫자 중에 집어넣어서 답이 되는 걸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봤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 0이 되나요? 그렇진 않죠. 그럼 해가 아니네요. x 0 집어넣어봤어요. 0의 제곱 0 빼기 6 곱하기 0 0 빼기 0은 0 맞네요. 0은 해가 되는 겁니다. 1 안 됩니다. 2 안 되고 3 안 됩니다. 이 1번 해는 0 하나밖에 없더라. 2차 방정식 최대 근이 2개라고 하지 않았나요? x값이 다 나온 게 아니, x값이 수 전체가 다 나온 게 아니고 몇 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숫자 중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최대한 2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숫자가 몇 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많지 않아서. 자, 뒤에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쪽에서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의 정의를 배웠죠? 2차 방정식은 2차식은 0의 꼴로 표현되어 있는 관계식 중에 x값에 따라서 참가짓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관계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정의를 배웠으면 당연히 그 다음은 방정식을 푸는 게 목적이잖아요. 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해를 구하는데 1차 방정식은 해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웠죠? 어떻게 하죠, 풀이를? 문자가 있는 항과 문자가 없는 항을 분리해서 이항시킨 다음에 양변을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시면 그냥 x값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단순합니다. 아주 풀이가. 문자, 상수 구분한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로 양변을 나누면 x에 대한 2차 방식 해를 1차 방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인데 2차 방식은 좀 그래요. 저것만 해도 2차 방식이죠. 해를 구하랍니다. 1차처럼 문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해야 돼. 분리했어. 그 다음 양변 x 앞에 있는 개수를 나눠야 돼. 근데 문제는 x 개수가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이건 동량이 아닌 또 개수가 1이 있네요. 뭐 1로 나누라는 얘기인지 마이너스 4로 나누라는 거지. 뭘로 나누라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붙을 수가 없거든. 동량이 아니니까. 차수가 틀려서. 그럼 1차처럼 간단하게 개수로 나눈다. 이게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야. 아니, 저 차수 하나 높였더니 해를 구하기가 너무 불편해졌는데 어떻게 구하지?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방식이 이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2개의 수 혹은 2개의 항이 있어요. 그 2개 항을 곱해서 0이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0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 케이스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2를 곱해서 0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왜 3가지일까요? 맞아. 한쪽이 0이 되는 케이스예요. A가 0이야. 근데 그리고 동시에 B는 0이 아닌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A가 0이 아닌데 그리고 동시에 B가 0인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하나 뭘까요? 둘 다요. 둘 다 0이에요. A도 0인데 알고 보니 B도 0이더라. 그러니까 둘을 곱해서 0 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게 세 가지 읽다 보니까 세 가지를 물론 다 써도 괜찮겠지만 수학적으로 수학은 함축적인 걸 좋아하죠. 함축. 굉장히 꽉꽉 눌러라는 얘기죠. 부피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말이 길다는 얘기지.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 없을까? 이 내용을,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 어찌되었든 뭐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뜻 아닐까? 그 뜻이죠. 어쨌든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겠지. 이거예요. 이 말을 줄여 쓴 게 이겁니다.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곱해져있는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는 뜻은 최소한 둘 중에 하나, 네가 0이든지 그게 아니면 네가 0이든지 이 뜻이에요. 2차 방정식 풀이하려면 이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2차 방정식 풀다 보고 왜 갑자기 곱이 0이 되는 케이스, 둘 중에 하나는 0이 된다.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선생님 이게 3학년 초반부에 말씀드릴 때 앞쪽에 있는 제곱근 파트는 수를 배우는 파트니까 중1 때 자연수 위주로 혹은 정수 위주로 중2 때 정수관인 유리수를 배워서 유리수를 완성하고 중3이 되면 유리수로 표현이 안 되는 무리수를 배워서 실수라는 수를 완성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교과가 항상 수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필요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제곱근 파트 하나 빼면 나머지 남아있는 3개 파트, 곱셈공식, 인수분해, 2차 반원식, 2차 함수가 다 한 사이클로 쭉 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단원이 무너지면 다른 단원도 어려워지니까 잘 들으라고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바로 앞쪽에 우리가 왜 굳이 2차 방정식 앞에 인수분해라는 파트가 있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다음 배우고 이게 아니고 2차 방정식 앞에 인수분해가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 이거 좀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 이런 2차 방식이 있어요. 저기 있는 저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참이 된답니다. 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구할까 고민하는데 아까처럼 1차 방정식처럼 간단하게 문자와 숫자를 구분해서 앞에 있는 개수를 나눈다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고민해서 만드는 방식, 이 방식이에요. 이 개념을 도입하자. 이 개념이 뭐냐면 2차 식을 만약에 1차 방정식이 쉽잖아. 혹시 2차 방정식의 단독적 풀이보다는 2차 방정식을 적절히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단독적으로 쓰지 않고 혹시 1차 방정식의 풀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를 생각한 거예요. 2차 방정식이지만 1차 방정식 풀이는 쉬웠으니까 혹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식을 변환을 통해서 1차 방정식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 앞에서 뭘 배웠냐면 인수분해를 배웠잖아요. 인수분해는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바꿔주죠. 근데 2차를 인수분해 하다 보니까 2x, x 여기 3, 여기 1 둘 다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x 둘 더하면 마이너스 7x 이 좌변에 있는 2차식은 인수분해 됩니다. 두 개 몇 차식으로? 두 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2x-1 곱하기 x-3 이제 이 개념을 적용하는 거예요. 두 개의 괄호를 곱해서 0이 된다는 뜻은 이 개념
최소한 둘 중에 하나 2x-1 아니면 또는 x-3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졸지에 이게 몇 차 방식이 되죠? 1차 방식이 돼요. 이게. 이것도 1차 방식이에요. 결론은 2차식을 적절히 인수분해했더니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푸는 꼴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굳이 어렵게 2차 방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의 곱으로 표현해서 1차 방식 두 번 푼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넘기면 되니까. 2x는 1, 양변 2로 나누면 x는 2분의 1. 또는 이게 0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넘어가면 x는 3. 그래서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든 x값은 두 가지. 2분의 1 또는 3 이렇게 두 개 해가 집어넣으면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인수분해를 통한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2차 방정식의 해법입니다. 근데 이것식의 단점은 있겠죠. 단점이 뭘까요? 여기는 2차식이 뭐가 돼야 돼요?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안 되는 게 있을 거라는 얘기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좀 있다가 일단 되는 거 위주로.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는 일정 부분까지는 인수분해 되는 식을 줄 겁니다. 그러면 좌변식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이렇게 두 개 1차식의 고비 형태로 표현하시고 두 개 1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초반볼은 어렵지 않게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아셨죠? 결론은 느낌상 마치 뭐 준비하는? 인수분해 공부하는, 복습하는 그런 단어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것들.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네. 인수분해 하나 되겠죠? 근데 이왕 인수분해 하는데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이면 인수분해 하실까요? 개수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음수인 건 좀 처리해 줄 수 있잖아.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 이거 인수분해 하는 게 좀 낫겠죠. 아무래도 부호라도 좀 편하게. 그럼 여기는 당연히 x하고 x 있을 테고 여기는 소수니까 3하고 1 있겠죠. 근데 이 4를 어떻게 이용해서 이걸 써야 되는데 4로 가기에는 숫자가 너무 한쪽으로 너무 비대하게 커지기 때문에 네, 2x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곱해서 각각 6x와 2x가 나오는데 부호가 음수라는 얘기는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곱해서 음수, 더해서 음수가 되려면 큰 쪽에 음이 붙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가는 게 맞고 여기 플러스 가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인수분해 딱 떨어졌으니까 위에 있는 가로 치시고 아래에 있는 가로 치시고 0. 말은 2차 방정식이지만 실제로 1차 방정식 두 번 풀면 된다. 2x-3이 0이 되는 x값.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값을 풀어서 8을 구한다. 마이너스 3 넘기면 2x는 3.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2분의 3. 또는 넘기면 마이너스 1. 2x는 마이너스 1. 양변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선생님 답 쓸 때 이거 영어 써야 됩니까? 아니요. 한글 쓰셔도 됩니다.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선생님 답 쓸 때 여기도 x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틀린 건 아닌데 수학은 말했지만 함축적인 걸 좋아해요. 어차피 x값 써야 되는데 x값 종류가 두 가지일 뿐이지 x가 두 개, x를 두 번 쓸 필요는 없어서 보통은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지만 보통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x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면 이 방정식은 참이 된다. 해를 구했다. 얘네가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건 당연히 이항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동량 처리해야 되니까 다 이항을 하는 거죠. 네, 이항해서 2차식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또 말하는데 그냥 인수분해 연습하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인수분해 연습하고 해를 구하기 위해서 적당히 묶어서 1차와 1차의 고배 형태로 묶어서 처리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뭐 이런 건 다 가로 풀어가지고 이항하라는 얘기죠. 뭐 가로 풀어서 2창, 1창, 상수항은 0. 중요한 거는 무슨 꼴? 는영꼴이에요. 는영꼴. 2차식은 는 0.
이런 꼴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얘를 인수분해하고 얘를 인수분해해서 우변이 는0이 돼야 곱해서 0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상수 남아있잖아요? 그럼 다 이항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는0 꼴을 만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은 인수분해한다. 이런 표현으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2차 방정식의 중근이 뭔가요? 안 좋은데. 이쪽 단어 배울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죠. 중근이 뭡니까? 그러면 혹시 안중근 선생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안정권 선생님도 이걸 쓸 수 있잖아요. 뭔 소리야? 안중근이 수학에서 중근을 썼다. 진짜 왜 저래? 부끄러우면 우리의 몫인가요? 우리끼리인데 왜?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중근은 그는 아마 해를 뜻하는 것 같고 이게 결국 중요한 게 중자인데 이 중자가 무슨 중자일까요? 가운데 준? 중복이에요. 가끔 뭐 무거울 중. 근이 무겁나요? 해가 무겁나요? 그렇지 않고. 여기는 중은 중복된다 뜻이에요. 근이 중복되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되면 근이 중복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인데 만약 아까 우리가 보신 것처럼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했더니 x-1, x-2는 0이 나왔어요. 그럼 따라서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든 x값은 앞에 가로가 0이 된 x값 1 또는 뒤에 있는 가로가 0이 된 x값 2 됐죠? 네. 근이 중복되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 만약 식이 x-1 곱하기 x-1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이 해는 x는 1 또는 1 근이 겹치죠. 이게 중근이에요. 이렇게 표현됐을 때 그럼 앞으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원래 이 식은 x-1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 이 해를 구하시고 그러면 머릿속에는 얘를 떠올려야 되겠지만 결국은 제곱해서 0 되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는 낱개로 구분해보면 1 또는 1인데 1이 중복되기 때문에 1이라고 한 번만 쓰고 옆에다 가로치고 보통 중근이라고 씁니다. 1이 그러니까 밑에는 이 의미는 해는 위에 보면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x는 1은 중근입니다 라는 뜻은 x는 1 또는 1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이렇게 x-1, x-1로 두 번 인수분해 있고 같은 식이 두 번 인수분해 돼 있다 보니까 그 2차 식은 밑에 보신 것처럼 무슨 식? 완전 제곱식이에요. 다시 흐름을 잘 익히셔야 돼요. x값 1이라는 중근이 나왔다는 뜻은 1이 두 번 겹쳐서 x는 1 또는 1이라는 근이 나와야 되고 x는 1 또는 1이 두 번 근이 나오려면 x-1로 두 번 인수분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맞나요? 그럼 x-로 두 번 인수분해 됐다는 뜻은 그 식이 x-의 제곱식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이 좌변 는0 왼쪽에 있는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 뭐가 발생해요? 중근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중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중복될 때 근이 겹쳐서 두 번 반복적으로 나올 때 그 근을 우리가 중근이라 표현하며 그 중근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근이 중첩돼서 나타나려면 좌변식이 보신 바와 같이 같은 인수가 두 번 곱해져 있는 완전 제곱식은 0꼴일 때 그때 중근이 발생합니다. 아셨나요? 네. 그리고 앞뒤에서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앞뒤에 인수분해 할 때 어떤 x에 대한 2차 다항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배운 적 있죠, 앞에서? 인수분해 할 때 배웠었어요. 뭐라 배웠냐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1차항 개수, 이 a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한 값이 상수가 되면 그때 그 식은 이렇게 이 반의 값 2분의 a 여기 있는 2분의 a 플러스 2분의 a로
정리돼서 x값 마이너스 2분의 a를 중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우리 이건 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앞에서 2차 방식, 그 인수분해 할 때 뒤에 뭐가 와야 완전 제곱식이 됩니까? 할 때 배운 적 있잖아요. 요 네모 올 수 있는 숫자는 완전 제곱이 되려면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4를 반 나누어서 제곱한 값이 상수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다. 복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배운 지 얼마 안 된다는데 이렇게 표정들이 영 밝지는 않네. 네모는 얼마가 돼야 되죠? 4. 근데 여기다 는형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는형. 그럼 이게 좌변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었고, 그 완전 제곱식은 이거 반의 숫자 있죠. 마이너스 4의 반, 마이너스 2. 그걸로 제곱이 되는 완전 제곱식.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제곱해서 0 되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라는 중근을 발생한다. 물론 상황은 이런 상황을 떠올린다. 이런 상황. 2가 중근이라는 뜻은 머릿속으로는 x-2, x-2 이렇게 두 번 겹쳐서 똑같은 인수가 두 번 겹쳐서 인수분해 됐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2에서 중근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 혹은 뭐 이런 것들 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x 플러스 뭐가 와야 완전 제곱이 됩니까? 뭐 와야 돼요? 이거 반 나누면 3을 제곱하면 9가 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얘는 뭘로 완전 제곱이 됩니까? 그러면 x 이거 반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이 됨에 따라 얘가 0이 되는 값이 해가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3이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 근데 완전 제곱식에서 나온 해니까 이 근이 중근이 된다 뜻이죠. 두 번 겹친다. x 마이너스 3이 두 번 겹친다. 이게 공식이에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라면 이렇다면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왔을 때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 되며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뜻은 이게 중근을 갖는 조건이 된다. 아셨습니까? 제곱 앞에 개수 1이 아니면 어떻게 하죠? 나눠주면 되지 그러면. 이건 방정식이잖아. 등호가 있거든. 양변을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네모는 0 이거를 그냥 플러스 a라고 합시다. 이 식이 중근을 갖는 조건을 말하시오. a값을 이 식이 중근을 가질 때 a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건 이거잖아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근데 이게 1이 아니네. 근데 이건 등호가 있잖아. 1이 아니면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분의 a는 0 됐죠? 중근 갖는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좌변이 완전 제곱식.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차항 개수,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1차항 개수 4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되면 완전 제곱식. 좌변식을 약분하면 2의 제곱은 4. 따라서 a는 8. 이 a에 8이 들어가면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이죠. 어떻게 완전 제곱이 됩니까? 집어넣어 볼까요? a에 8 집어넣으면 2로 나눌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해놓고 인수분해하는 것보다는 나누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 다항식일 때는 숫자를 빼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없지는 않지만 방정식일 때는 그냥 나눠버리면 돼요. 고민하실 거 없이. 그럼 얘는 x 여기 4 여기 2 둘 다 플러스 x 플러스 2의 제곱은 0. 충격적이다. 따라서 이 식은 실제로는 2 가로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의 꼴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등호가 있으니까 2는 그냥 이렇게 약분시켜버려도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갖게 된다라는 표현이죠. 아셨죠? 네, 이렇게.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지금은 이 정도만 배웁니다. 이 정도가 뭐죠? 이 정도가 뭐예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이거 써야 돼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조건은 머릿속으로 정리된 거예요. 원래는 다 하나의 개념인데 그냥 조각조각 정리해서 따로따로 기억해 본다면 첫 번째, 이 식이 이런 꼴이 되어야 돼요. 좌변식이 는영인데 일단 좌변식이 무슨 꼴? 완전 제곱식은 0의 꼴. 이런 꼴로 유도돼야 이게 중근 갖는 조건이 돼요. 두 번째, 조각조각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각조각 따로따로 기억한다면 그렇게 되려면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랑 같아지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사실은. 이게 완전 제곱식의 조건이거든. 이 조건이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에요. 근데 완전 제곱식 되면 당연히 중근을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아직 안 배운 게 있거든. 세 번째. 나중에 배울 겁니다. 오늘은 안 배웁니다. 중학교 때는 이걸 안 배워요. 근데 고등교과 가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따라 배울 겁니다. 중학교과는 안 나와 있지만 상황에 따라 배울 거예요. 근데 아직은 뒤에 이제 근해 공식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뭐냐면 판별식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줄여서 대문자 D라고 쓰거든요. 줄여서 디스크리미넌트의 줄임말이에요. 판별식 D. 걔가 D가 0이 되면 이게 중근 갖는 조건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별표 3개. 별표 하나 중요. 별표 2개 매우 중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별표 3개. 이건 시험에 관계없이 이거 모르면 사람 아니다. 이런 표현이죠.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판별식이 0이 되는 조건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조건이 됩니다. 크게는 이런 느낌으로 중근의 개념을 배워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이쪽 두 개를 주력해서 배우게 되고 고등학교 가면 여기까지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중등부 수업을 하는 도중이지만 이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아셨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보실게요. 1번 2차 방정식이 중근이 되는 조건 과정이다. 네모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중근 가지려면 좌변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 얘는 뭘로 완전 제곱 됩니까? 그러면 뭐 x 플러스 4의 완전 제곱. 그럼 제곱해서 0 되려면 이 제곱 밑에는 x 플러스 4가 0이 되어야 될 테고 x 플러스 4가 0이 되려면 x 값은 마이너스 4라는 중근을 갖게 된다. 얘는 인수분해가 여기 4x, 4x,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그럼 4x 마이너스 1, 4x 마이너스 1이 두 번 계산되니까 마이너스 4x가 두 번, 마이너스 8x.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4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결론은 제곱 밑에 있는 이 4x 마이너스 1이 제곱해서 0 되려면 이 제곱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4x 마이너스 0 되는 거니까 4x가 1, 양면 4로 나누면 x는 4분의 1의 중근을 갖게 된다.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분수 나왔는데 선생님? 양면 4 곱해야 됩니까? 양면 4 곱해야 됩니다. 뭐 그래도 돼요. 근데 안 해도 됩니다. xx 2분의 1, 2분의 1 똑같아서 두 번 곱해서 4분의 1 되려면 2분의 1 두 번이에요.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면 둘 다 플러스로 가겠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제곱이 0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죠.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x 마이너스 2분의 1이 중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거 분수 나오면 분모를 지우라고 배웠기 때문에 양변에 4를 곱하고 싶은데 곱하면 답이 달라집니까? 등식이잖아요. 등식의 성질. 좌우에 양쪽에 어떤 일정한 수를 곱해도 그 등식은 변함없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렇게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x 플러스 1 플러스 1 합치면 4x. 인수분해가 2x 플러스 1의 제곱은 0. 그럼 제곱해 0이 되려면 이게 0.
2x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 2x는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중근이 나온다. 이렇게 풀어라, 그렇게 풀어라. 답은 똑같다라는 거죠. 굳이 차이를 두자면 여기는 개수가 4로 바뀐 상태고 얘는 개수가 1이기 때문에 표기법이 다를 뿐이지 방정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4를 곱하거나 4를 나누면 두 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사실은. 다음 식이 중근을 갖기 위한 k값을 구하시오. 일단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라고 치면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됐을 때, 지금 상수가 누가 상수죠? 아니에요. 는영꼴에서 상수항을 찾는 거니까 는영은 제외하고 얘는 2차항, 얘는 1차항. 그럼 얘가 상수항인데? 상수항이 누구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k죠. k가 아니고 마이너스 k. 그럼 반, 2의 제곱, 4. 마이너스 k가 4,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4가 오면 식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가 돼서 이렇게.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되면 따라 x가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갖는다. 근데 지금 중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중근 갖기 위한 조건에 k가 얼마냐 물어봤으니 k값만 구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죠. 자, 이런 것도 그래요. 이런 것도 이런 거 풀어볼까요? 자, 다음 식이 중근을 갖기 위한 k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 앞쪽에서도 했었어,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지만 x제곱 플러스 10x 뒤에 뭐가 와야 완전 제곱이 됩니까? 라는 문제도 있었지만 x제곱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16 여기 뭐가 와야 완전 제곱이 됩니까? 라는 문제도 있었죠. 근데 이거 같은 케이스는 네모가 얼마였나요? 좀 전에 배운 대로 반의 제곱이 상수 반 5의 제곱 25 얘는 답이 한 개죠. 근데 얘는 xx 여기 4 둘 다 플러스로 가도 곱하면 플러스가 되지. 더하면 여기 뭐가 와야 되죠? 플러스 8이 와요. 근데 완전 제곱 만들 때 꼭 이걸 똑같은 부호 곱할 때 플러스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에도 플러스 16이 되니까. 그럼 대신에 여기는 1창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두 번 더하면 마이너스 8x가 돼서 가운데는 1창은 답이 2개고 끝에는 상수항은 답이 1개다 라고 했었죠. 그럼 얘도 그런 느낌이지? 여기 x, 여기 x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중근 가질 테고 완전 제곱이 되려면 같은 수가 두 번 곱해져서 9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3분의 1이 두 번 오는 거죠. 근데 보신 바와 같이 플러스 3분의 1이 두 번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두 번 올 수도 있죠. 그럼 플러스 3분의 1이 왔다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2x가 될 테니까 k값은 플러스 3분의 2가 답일 텐데 마이너스로 두 번 오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두 번 더 쓰면 되면서 마이너스 3분의 1x가 두 번 더 쓰면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x 여기 마이너스가 와요.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가 온다. 이렇게 그냥 직접 인수분해를 직접 쓰면서 해도 되고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게 있잖아. 배운 걸 써먹어야지. 좀 전에 배운 게 뭐죠? 이 식이 중근 갖는 조건, 이 식이 중근을 가질 때라는 뜻은 뭐였나요? 저 좌변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이런 뜻이었고 저 좌변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뜻은 1차항 개수의 제곱의 개수가 1일 때 1차항 개수 k의 반의 제곱이 누구랑? 상수랑 같아지면 완전 제곱식. 맞죠? 배운 대로 쓴 겁니다. 그럼 얘는 4분의 k제곱이 되죠. 지수 분배, 지수 법칙, 지수 분배. 9분의 1. 양변에 뭘 곱하나요? 4를. 그럼 k제곱은 9분의 4. 이거 우리가 배웠네? 3화는 첫 부분에 배웠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9분의 4. 어떤 수를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k값은 답이 몇 개? 양수의 제곱근 답이 몇 개예요? 2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제곱해서 9분의 4가 되는 숫자. 3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에 잘 맞춰서 푼 겁니다. 중근 갖는 조건 쓴 거고 여기서 뭐 쓴 거죠? 중3 때 배웠던 제곱근의 성질을 쓴 겁니다. 제곱해서 양수되는 숫자, 양수의 제곱근은 2개, 0의 제곱근은 1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그렇게 배웠잖아. 그 내용 복습할 겸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자, 그렇게 풀어주시면 여기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과제는 다음 주 이제 1월까지 과제일 텐데, 토요일까지 과제일 텐데, 여기 90페이지까지 과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어서 금방금방 끝나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